자, 오늘은 탁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의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 썰들 중에 몇 가지 주목되는 썰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이탈리아의 이름도 특이해요. 루식 필라리스라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썰 하나, 그리고 프랑스 궁전의 라파움이라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설은 1880년대 남아프리카, 인도 등 여기에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영국 식민지 지역에 살던 이 영국인들이 테니스를 치다가 테니스 너무 더워서 못 치겠다. 어떻게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스포츠다라는 썰이 가장 강력한 썰입니다. 그런데 국제탁구연맹에서도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고대, 중세, 테니스, 배드민턴과 구분 없이 시작되어서 내려오다가 각자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명칭도 고시마라고도 했다가 플림플람이라고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위프와프라고 불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핑퐁과 테이블 테니스라는 용어가 생겨나서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죠. 초창기에는 공도 코르크 그리고 골프공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초 1년인가 2년인가요? 그때 제임스 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깁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놀러 갑니다. 미국에 놀러 가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져 있는 공을 한번 보다가 이거 탁구에 쓰면 너무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통에 담아가지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룰로이드 공이 약 1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탁구 공으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공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공으로 바뀐 게 2014년인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전 사진들 들여다보는 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치고 있죠. 그죠? 탁구를 치고 있는데 뭔가 지금과의 형태가 조금 다른 이런 길쭉한 모양의 탁구채를 들고 치고 있네요. 탁구채 세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죠. 테이블 테니스. 재밌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건 좀 더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형태로 이렇게 탁구채에 고무가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1902년은 이 탁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해라고 합니다. 바로 고무가 고안된 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고무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요. 그죠? 탁구채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때는 탁구채가 이 고무가 딱 붙어 있는 것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고무를 갈아서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무를 어떤 고무를 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탁구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02년에 이 고무 러버가 고안되면서 탁구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국 핑퐁 연맹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가 1902년이라고 해요. 1902년부터 탁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탁구공을 수거하는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체육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뭘까요? 네, 탁구대에 설치하는 탁구 네트가 되겠죠. 이렇게 탁구 네트를 예전에 제일 초창기 때도 만들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용도 했다라는 사진이고요. 또 이게 보세요. 이건 뭘까요? 1902년도부터 해가지고 탁구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탁구 대회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때 승리를 하면은 얻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스코어 카드예요. 카드를 펼쳐가지고 어떻게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자, 예전에는 탁구를 글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탁구를 글로 가르쳤던 기록이 있네요. 자, 이걸 보면은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 테이블 테니스, 탁구는
밥상머리, 네, 식탁에서 이렇게 많이 즐기면서 가지고 놀았던 거라고 해요. 우리도 교실에서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입은 옷들이 어때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치마를 펄럭펄럭거리면서 이렇게 테이블 테니스를 즐겼던 옛날의 모습이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멋지게 차려입고.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사교계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기 위한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었던 것 같죠? 여기도 보세요. 여성들이 이렇게 테이블 테니스를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1902년도 제일 처음에 이제 탁구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탁구한 클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탁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진을 보면은 재밌어요, 그죠? 탁구공이 떨어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탁구공을 주워주면서 뭔가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찰리 채플과 한 여배우인데 탁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사람은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이 두 사람도 탁구를 같이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탁구가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탁구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교사들이 종교 전파의 수단으로 탁구를 이용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썰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교사들이 가져왔다라는 게 조금 더 좋은 설이 되겠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은 탁구대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교회 오빠들은 탁구를 다 잘 치죠, 그죠?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24년 1월 달에 경성 일일신문사라는 곳에서 주최했던 핑퐁 경기대회가 한국 탁구의 효시가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제 탁구가 개시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1945년 9월 달에 조선 탁구협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회장이 조동식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의 동덕여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1952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서 국제세계에 우리 탁구가 한 발짝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쭉 발전되어 나오다가 한국 탁구의 정성기가 도래합니다. 1980년대인데요.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86년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도 서울올림픽 이렇게 큰 두 개의 행사가 있었죠. 이때 88년도와 86년도에 금메달들을 많이 획득을 하면서 우리나라 탁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양영순 그리고 현정화 지금의 이런 모습인데 이때 이 두 여자 복식 선수들이 여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고요. 같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 남자 단식 금메달,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남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죠. 1990년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김택수라는 사람이 선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국 탁구계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그리고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면서 1990년대를 이제 대표하는 탁구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선수 이미 TV에서도 많이 봤고 아실 것 같아요.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16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여기 밑에 보이는 왕하오라는 선수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이 왕하오와 상대 전적이 지금까지 2승 18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승 중에 그 1승이 언제였느냐? 바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그 결승전에서 만나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로만 따져서는 가장 마지막 금메달리스트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유승민 선수가 대한탁구협회 협회장도 되었고 우리 IOC 선수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탁구협회에서 지금까지의 탁구의 역사,
탁구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스타들의 전력도 쇠퇴하고 이들을 이을 유망주도 없어서 한국 탁구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탁구협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서효원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And there it is, the powerful force.